목돈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거나 꿈이 없이 그저 하루를 살아가거나 걱정은 많지만 실행을 하지 못하여 위기가 두렵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있거나 또는 생각이 너무 많으신가요? 조언을 구하고자 주변 지인이나 가족 그리고 친구에게 도움을 던져도 돌아오는 답은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혼자서 이를 타파하기에는 스스로에게 너무 큰 숙제로 다가와 마주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두려움을 위로 올려다보는 것만 같죠. 어디 온데 갈 데도 없이 마음속 한켠에서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통곡을 하며 외로이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 혹은 품을 아주 조용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아주 간절했었거든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겪을 이 고난과 역경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나요? 너무 뻔하고 진부한 얘기만 하는 것 같다고요? 제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생 때 그냥 그저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저 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만을 다하는 마인드를 가졌다고나 할까요? 특성화고로 재학 중이었던 저는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전부였고 그렇게 자격증에 몰두했어요. 그러던 와중 해외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 메리트를 느낀 저는 밤늦게까지 영어 공부도 병행하면서 자격증 7개와 나름 괜찮은 영어 회화 실력을 2년 넘게 투자해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졸업식을 올리게 도전인 2020년 1월 호주 시드니에 도착을 했어요. 천천히 적응하며 계획을 세워나가던 3월달쯤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2년을 넘게 들인 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줄로만 알았죠. 아니나 다를까 4월달이 되어서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고 친구들은 한인 농장에 세컨을 취득하러 급하게 떠났다가 닭장 쉐어 사기를 당하고는 먼저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상 그때부터 완전히 홀로였죠. 세컨 취득을 위해서 캔버라 인근 지역의 한인잡 타일리를 하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노가다라고 한들 제가 밥벌이 할 수 있게끔 세컨 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저를 받아주신 사장님도 감사했고 그때 좋은 조언을 해주셨던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렇게 세컨 취득 후 타일리를 그만두고 한인 서비스 잡 일을 하다 2020년 12월에 다시 시드니로 돌아왔어요. 지난 1년을 돌이키고 보니 여태까지 살려고 바보둥치기 바빴기에 제가 원하던 그런 자그마한 5월에 대한 환상은 어디가고 없었죠. 그저 외국인과 영어로 소통하며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호주의 대자연에 함께 노는 상상을 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저 방구석에 갇힌 생각이 너무 많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시드니 주변 근교와 도시를 혼자 여행하며 제 마음을 결례했어요. 혼자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엄청 큰 곳이 펼쳐진 곳을 10시간 동안 걸어보기도 하고 누군가와 같이 있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저는 항상 혼자 모든 걸 경험하곤 했어요. 2021년 3월 서드 취득을 위해서 저는 농장에 가는 걸 선택해요. 농장에서 그토록 바라던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일도 하고 일이 끝나고 나면 바에 가서 같이 술도 마시면서 시덥지 않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별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려왔던 그런 워홀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이 저에게 다가왔다고나 할까요?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상 오래가지 못했어요. 생각이 평소에도 많았지만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이 더 많았던 편집 중에 시달릴 뻔했던 저는 그들의 농담을 유도리 있게 받아치기보다는 그대로 흡수해서 오해를 사면서 분위기를 여러 번 망쳐버리기도 했죠. 지금도 그 친구들한테는 너무 미안해요. 그렇게 농장에 거진 8개월 있으면서 돈도 꽤 모았지만 무엇보다 저를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게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2022년 2월쯤에 저는 솔로파면하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주 6일 한 번씩 주 7일씩 일하며 7월까지 돈을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모았어요. 돈도 세이빙 많이 했겠다. 온라인 부업으로 또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던 와중에 페이스북에서 의심스러워 보이지만 어떠한 액션하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여러 개 보았어요. 어떠한 사이트에서 돈을 가상화폐로 전환한 후에 30번 정도 확인 버튼을 누르면 가상화폐로 또 다시 또 돈을 받는 구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누를 때마다 가상화폐에서 돈이 빠지는 구조고 가상화폐가 부족하면 다시 돈을 전환 후에 몇 번 누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30번을 다 채워야 또 받는 방식인 거죠. 이 사기꾼 돈 뜯어내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번 했다가 실제로 수익을 받은 후에 그 이후 그만두려다가 정말 성능탭치고 한 번만 더 해볼까 했던 게 제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저한점을 맞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죠.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10번을 클릭했을 즈음에 가상화폐가 부족해서 다시 약간의 돈으로 다시 충전해서 진행하다가 15번 또다시 충전이 필요한데 돈이 더 들어버리고 결국 원금이라도 찾자는 생각으로 또 투자하다가 또 10만원이 100만원이 되고 계속 절박한 희망만을 가진 채 어떻게든 될 거야 괜찮을 거야 하면서 이제 사람이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지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간절함, 절박함만 남기 때문에 이성적이지 못하고 더 위험한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죠. 그렇게 저는 제 무덤을 결국 스스로 파는 나머지 반년 동안 개같이 일하며 모았던 4천만 원을 몽땅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 한심하죠. 제 인생에
인생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바보처럼 봤던 제 자신이 참으로 한심할 뿐이었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제 무덤을 팠고 실제로 그들의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니까 절대 헤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멘탈이 지옥 끝까지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코로나까지 걸리는 바람에 직장에도 결국 못 나가고 가진 돈은 20만원 뿐이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극한에 치달았던 게 제 인생 통틀어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죽고 싶은 생각이 매일 들었죠. 눈만 떠 있으면 돈 생각밖에 안 나니까. 그래서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조용한 방에 부를 누운 채로 코를 훌쩍거리며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는 게 제가 유일하게 살 수 있었던 방법이었어요. 코로나로부터 이제 회복을 하고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직장 상사한테, 제가 아버지 같았던 직장 상사한테 500만원까지 빌리면서 밀린 렌트비를 내고 또 식비를 해결했어요. 심적으로 회복하기 전까지 부모님에게 절대 비밀로 하기로 제 자신과 약속하고 다시 잃어보기로 다짐했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보기로요. 하루에 잠자고 일하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항상 시급이 높은 일들을 찾아봤어요.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나고 시드니에서 가장 큰 건설 현장 노동조합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새우 주에 2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벌 수 있는 회사에 취직하면서 빨리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혹여나 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있을까봐 유튜브로 영상을 시작해서 건설잡이에 대해 알리기 시작했고요. 2023년 초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세이빙하기 좋은 솔로팜으로 또 다시 돌아갔어요. 거기서 또 다시 5개월 정도 일하면서 여유가 생겼을 즈음에 전에 500만원을 빌렸던 저 직장 상사한테 전부 다 남아있던 금액을 다 갚고 또 솔로팜을 끝내고 다시 시드니로 돌아와서 돈을 모으려고 했는데 오는 길에 또 아니나 다를까 차 사고를 겪게 되면서 한 달 동안 일을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손이 여러 군데로 찢어지고 여기저기 실밥으로 꼬매고 난리도 아니었죠. 원래 계획이 전부 무산되고 멘탈적으로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나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또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비스 잡으러 계속해서 또 돈을 어떻게든 모으자는 마음가짐으로 이것저것 인터뷰도 다시 보고 시드니 루나파크에서 공부도 몇 번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손이 또 회복하고 나서는 건설잡을 꾸준히 하다가 호주에 열리는 대규모 세미나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요.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한테 전달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명 인사들로부터 조언을 많이 얻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2024년 10월 우연치 않게 인스타에 올린 리스 하나가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고 불과 2달 만에 저만의 세미나를 개최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호주에 살면서 겪어왔던 가정들을 제 청중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그분들도 지금 겪고 있는 혹은 그 후에 겪을 고난 갈등들로부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동기부여적인 열정, 용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또 돈을 잃은 지 1년 반이 다 돼갈 즈음 1억을 모았고 다음에 2024년 3월 그 이주반에서 100명을 상대로 무료 세미나도 하고 그 이후로 서울에서 또 진행하고 또 두 고등학교에서 강사를 초청받아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 있었던 기회도 가질 수 있었어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찍어봤던 저는 그 이후로 다시 올라오는 단계가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생은 파도 그리고 궤적과 같기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인생의 어느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무한반복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여러분이 겪는 지금 이 순간의 고난과 역경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걸음이 되어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5월은 이 고난과 역경의 빈도수가 단기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혼자서 일어나야 되고 웬만한 멘탈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꾸준히 하는 말이 있어요. 5월은 인생의 추악한 보정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10년을 살아서 깨달을 것을 5월을 하면서 깨달을 경우가 많아요. 엎치락 뒤치락 그 긴 기간 동안 10년 동안 하면서 깨달을 거를 단기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걸 올라왔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큰 복이 2배가 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너지고 실패하고 쓴맛을 많이 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은 이 힘듦들이 곧 기회라는 것을 알아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파도 그리고 추운 겨울에서 봄이 올 것이라는 걸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주할 수도 없는 큰 두려움을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처음이 가장 힘들어요. 아침이 가장 지치고 처음으로 뵈는 게 어렵고 또 처음으로 롤러코스터 타는 게 가장 무섭고 또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게 가장 두려워요. 다시 일어서는 것 또한 가장 힘들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피드백을 사람들에게 갈구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이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글로만 써내려가도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설레이면서 빛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실행력과 의지 그리고 간절하게 뭉쳐 새로운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 거예요. 코로나, 인간관계, 돈, 차사고로 4가지를 뽑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건 말고도 정말 험난한 여정들을 많이 걸어왔었어요. 겨우기 힘든 고난, 역경들이 지금의 제 모습을 만들었죠. 1억을 모으고 사업을 하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극복을 하게 되고 통찰력을 얻었어요. 한국에 귀국했어야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있었죠. 비극 스토리가 됐어야 할 호주살이지만 묵묵히 버텨낸 결과 지금의 성공 스토리를 가진 호주살이가 될 수 있었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있는 비극과 역경 그리고 고난은 지나고 나면 2배 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신이 나에게 또 어떤 개쩌는 보상을 주시려고 이러한 시련을 나에게 주셨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영상을 마무리하자면 인생은 파도, 계절, 그리고 계단과 같아요. 내려갔다 올라오고 추웠다 따뜻해지며 올라가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이를 미친듯이 적용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은 이미 많은 걸 극복하고 이룬 목표에 미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추가로 우리는 살면서 각자 아주 상대적인 경험을 하는 만큼 누군가의 고통을 다른 누군가의 고통과 똑같이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힘든 거면 정말 힘든 거죠. 그 말이 즉슨 여러분 스스로가 힘든 거면 정말 힘든 거예요.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은 저는 타인의 고통과 역경을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헤쳐낸 과정과 그 과정 속의 힘듦을 공감하고 응원하죠. 여러분도 부디 본인을 챙겨주시고 남의 가정을 응원해 주시기 바라요.